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문재인이 진짜 겁내는 남자. 정말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두려워하는 남자는 정말로 안철수 전 대표일까요? 오늘자 여론조사, 그러니까 성적표가 나왔는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주희 변호사님, 예. 보니까요. 올해 처음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2위로 올라섰습니다. 저 의미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컨벤션 효과라고 그러죠. 이렇게 당내 경선대회를 하면서 노출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후보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면서 오는 그런 그 표 결집도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안희정 지사가 지금 더민주당의 후보로서 좀 지금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우리 원했던 거는 호남 경선에서의 이변이었었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좀 그 안희정 지사에 대한 표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옮겨간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컨벤션 효과랑 안희정 지사는 좀 떨어졌으니까요. 예.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요즘에 보이는 얼굴 보면 좀 여유가 있어 보여요. 그런 면에서 뭔가 그 구도가 본인이 원하는 구도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실제로 뭐 안철수 전 대표가 네. 세 차례 경선에서 막 짜르륵 이기면서 실제로 뭐 문재인 전 대표랑 1대1 구도로 맞붙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모양새는 뭐 엄청 지금 진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가 그 가는 부울경이었죠. 사투리 써가면서 단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기도 좋고 현장의 참여율도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지금 결국 바라는 구도는 안철수, 보수, 뭐 중도 다 합쳐서 안철수 대표 나오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하고 붙는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어쩌면. 저기 화면에도 보니까 3.5%포인트, 물론 뭐 오차 범위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안희정 후보가 나왔는 것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철수 대 문재인 1대1 싸움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어떤 계산감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고무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고무된 게 지지율에 반영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봐야 되겠지만 안철수 의원도 지금 총선 때부터 상당히 우여곡절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 철수하지 않는 안철수에서 철수가 됐다가 총선 때는 강철수가 돼가지고 국민의당은 성공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다시 그 선거법 지금 위반. 맞네요. 그렇죠. 선거법을 해서 초장에 완전히 그 국회의원 2명이 이제 사법부에 그렇죠. 가서 영장되고 하다가 침잠됐다가 다시 이번에 독철수가 돼가지고 정말 내가 문재인 후보하고 1대1로 한번 하겠다라는데 그게 호남에서 지난 주말에 상당히 힘을 탄력을 받아가지고 지금 앞으로 볼만한 싸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같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독철수가 돼 있습니다. 예. 올해 첫 지지율 2위니까 본인도 상당히 고무됐을 텐데 그 고무된 건 목소리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어요. 과연 누굽니까? 열겠습니다. 대신할 수 없는 미래, 저 안철수가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3당 체제 만든 당, 여소야대 만든 당, 어느 당입니까? 반디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밀어주이소. 반드시 기필코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루이 안스트롱 어떻습니까, 별명? 요즘 저 보는 내내 저희도 목이 좀 아파, 요즘 괜찮나 뭐 싶을 정도로 그렇긴 한데, 저 목소리와는 또 똑같이 오늘 내용도 좀 세게 얘기한 게 있어, 고 박사님. 보니까 민주당에서 하도 이 안철수 전 대표를 스페어 타이어, 보조 타이어 아니냐고 하니까, 아니 본인들이 그럼 폐 타이어 아닙니까? 저런 얘기까지 했어요.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 대중연설에서 과외까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루이 암스트롱이 아니라 루이 안스트롱. 지금 사자구를 토하는 그런 목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듯함. 역시 원포인트 과외라는 게 또 필요한 모양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연설의 내용도 보면 상당히 자신감이 차이지 않습니까? 단디 하겠다, 화끈하게 밀어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또 민주당 측에 그러한 보조 타이어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는 그거는 뻔뻔한 타이어자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민주당은 그런데 또 안철수 의원은 거기에 더 나가서 폐타이어다 지금 민주당이라는 게 이렇게 그렇죠. 아주 강하게 받아치면서 1대1 구도를 만들겠다는데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애원했던 것들이 거의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래전부터 뭐 1대1 구도로 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하여거나 강철수 독초수를 넘어서 이제 쪽집게 도사까지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양자 대결이 흥미진진할 것 같고 사실 오늘 충청 대첩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오늘 안희정 지사가 여기에서 문재인 대표를 이기지 못할 경우 못한다 하면은 사실상 민주당은 결정이 난 거나 다름이 없는 본선으로 것이고 문재인 전 대표 그렇게 될 집행한다 경우 봐야 되겠죠. 안희정 지사의 지지 세력들이 어디로 빠질 것인가 그렇게 어디로 안희정 지사가 뭐 탈당하지는 않겠지만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상당도 온건 뭐 중도 성향의 그 지지층들이 안철수 쪽으로 의원 쪽으로 이렇게 합류가 된다면은 금방 20%를 넘어서면서 확 탄력을 붙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경우는 정말 용호상박의 막상막하의 그런 싸움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이 3당도 이 오늘 충청 경선 결과에 정말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문재인 맹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전 대표의 자화자찬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여서 자신의 아들 반칙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은 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도덕적 훈결입니다. 경제 살리기 최고 책임자는 문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정부 경제 파탄의 기억은 아직 우리 국민의 머릿속에 이것이 남아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노무현 대통령을 가리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것으로 경포대라고 불렸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에 펑크납니다. 펑크는 타이어는 중도에서 포기하기 때문에 뭐 실제로 보신 것처럼 각 당의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견제가 상당한 것 같아요. 네, 문모닝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침만 되면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견제하는 어떤 인사를 하면서 한다고 문모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좀 문제가 또 모 대학 교수가 그렇죠.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문재인 그 지지자 모임에 참석했던 상황이 지금 밝혀졌고요. 그거에 대해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또 비난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비난 자체가 뭐 대학생 동원해가지고 식사 접대하는 게 문재인 전 대표의 반혁신적이고 또 한심한 작태라고 지금 구태라고 하는 있습니다.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어떤 공격은 문재인 후보한테 지금 다 가 있는 그런 모양새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국민의당이 이 민주당의 학생 동원 지적을 글쎄요, 그냥 낱말할 처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국민의당 광주 경선에서 단체로 차에 실어 나르고 찍을 후보를 지정해놓은 듯한 장면이 저희 카메라에 딱 걸렸습니다. 그 화면부터 보시죠. 같은 승합차를 타고 온 할머니들이 투표장에 도착했습니다. 투표하려고 오신 거예요? 네. 차로 한참 왔어요. 차로 한참 오셨어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차가 밀린 게 오래 걸렸어요. 할머니들 주변에는 한 중년 남성이 맴돌았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어찌 그래요? 그 사람이 돼야 된다고. 누가 그런 말 해줘? 몰라, 우리 대구도 왔다거든. 표를 찍어주는 대신 돈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누군가 할머니들에게 은밀한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투표장이 있는 건물 안에 단체로 모여있는 대학생들. 투표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와 학생들을 격려합니다. 이들이 입은 단체복에는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대학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날 전북에서 투표가 예정돼 있는데도 굳이 전세버스까지 대절해 광주를 찾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아니 내일 투표하면 되는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 그거야 오야맘이지. 내일 근데 익산에서 투표 있는 거 아세요? 익산도 있고 어디 있고 내리시라고. 조금 전 대학생들을 챙기던 의문의 남성을 쫓아가 봤습니다. 어차피 찍히셔가지고 이렇게 피하셔도 될 일이 아니고 어떤 일인지 해명을 해주세요. 왜 해명을 해야 되죠? 왜 해명을 해야 되죠가 아니라 이미 카메라에 다 찍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일이신지. 그만하시고. 누구신데요? 제가 왜
국민의당은 당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해왔는데 유감스럽다며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런 행태들이 제 정치부 김철웅 기자 취재망에 딱 걸렸어요. 저 민영선 장님. 예. 저건 크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당이 뭐 안철수 전 대표의 3연승에만 고무될 게 아니다. 예. 저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원의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후보가 특정 후보가 특히나 또 이제 금품을 살포해서 차비를 제공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매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가장 나쁜 그 재질이 나쁜 그 선거법 위반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조사도 조사지만은 아무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진상조사에 먼저 나서야 된다. 그 말씀을 함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대선에도 국민의당이든 민주당이든 앞으로 그 저렇게 동원하고 하는 그런 정말 저런 게 바로 버려야 될 구태고 적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글쎄요, 뭐 여러 생각이 많이 드는 화면인데 뭐 저희가 쭉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당 얘기만 했는데 이쪽도 안 짚어볼 수는 없어서요. 저 이수 변호사님. 예. 어제 유승민 후보로 이제 바른정당 대권 예. 주자가 결정이 됐는데 예. 조건부 단일화, 홍준표 지사를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범보수 유권자들이 원하는 거는 문대 반문, 문대 비문의 양자 구도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잘 아니까 바른정당도 그리고 그 저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사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국민의당에서도 그 구도를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각 대선 주자들, 잠룡들에 대해서 흥미로운 인물평을 내놨습니다.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들어보시죠. 홍준표 지사가 대선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당이 망했다는 거죠. 오랫동안 이제 박정희, 박헌혜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상징으로 결집됐던 보수 세력들이다 보니까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청량음료 먹으면 이게 음료 같지가 않잖아요. 시험 날짜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은 결국에는 마음으로는 이제 정리를 하고 삼수를 향한 여러 가지 문재인 후보가 인복이 있다. 안희정, 이재명 세상에 이런 페이스메이커를 구하는 거는 이제 어렵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다. 굉장히 거침없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뭐 노회찬 의원은 인물평이니까 뭐 본인의 생각이겠지만 문재인 후보가 인복이 많은 건 사실인데 인복과 많은 것 대신에 또 이 여러 가지 또 구설수도 많네요. 또 안철수 후보 쪽을 향해서 삼수를 지금 준비하라 마음을 정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안철수 후보 쪽에 들으면 뭐 아주 섭섭할 겁니다.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로까지 추격하고 있는데 문 뜬금없는 소리냐 뭐 이렇게 할 것 같고 예. 어쨌든 노회찬 의원이 원래 좀 독특하게 또 쓴소리도 잘하시고 뭐 풍자적인 말씀을 잘하시는 그런 선상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 얘기로 좀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충청 경선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예열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